2월 14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문화원 부설 포항문화연구소에서 호미곶의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한 향토지를 발간했습니다. 공동 저자이신 박창원 연구위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원입니다. 네, 포항 호미곶이라고 하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일출의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 호미곶에 대한 향토지를 발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허미곶이 관광지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은 그런 그곳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이제 찾아볼 자료가 거의 부족했고요. 음.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호미곶이란 지명 유래나 어원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뭐 그게 이제 조금 쌓여서 책 발간까지 왔습니다. 네. 네. 자료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향토지 발간을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와 이제 공동 저자가 이재봉 연구위원인데요. 이분하고 이제 같이 포항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기도 하고 또 포항시 문화공간 해설사로 같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한 번씩 호미곶 관광 안내소에 근무하면서 제가 가졌던 호미곶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몇 편 논문도 썼고 네. 그 작년에 이 논문들을 재구성하고 보완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묶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문화원에 제안을 했고 음. 문화원에서 오케이 하면서 호미곶 인문학이라는 책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호미곶에 관한 이제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여기에 담아서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이것을 찾는 분들에게 호미곶에 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제 제공할 목적으로 저 음. 책을 구성했는데요. 네. 안에 내용에는 동월배 곳에서 호미곶까지 지명의 유래와 변천이라는 챕터, 음. 호미곶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다음에 충비 단량과 호미곶 집신골, 교속초와 마구할미 신화, 구말리 다리별 신굿, 그다음에 마지막 호미곶 등대 이야기 이렇게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말 좀 궁금한 게요. 이 호미곶의 이름은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된 거예요? 이제 호미라는 말은 뭐 농기구 이름이 아니고 이제 호랑이 꼬리, 범꼬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왔느냐는 건데 음. 이제 호랑이 꼬리 모양의 산등성이란 뜻의 이제 호미등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네. 호미등. 호미등. 예. 그럼 호미등은 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호미곶 서쪽에 그 나지막한 산들이 쭉 있는데 그게 이제 범디미라는 산이 있어요. 네. 이게 호미동 저는 이게 호미동의 유래를 말해주는 호미동의 어원이라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제 호미동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범디미 산을 한자식으로 아. 범호자 쓰고 꼬리 음. 밑자 쓰고 해서 이 범디미 산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지명이 호미등이다. 이 음. 그다음에 범디미가 호미곶으로 바뀐 데는 이러한 어원학적인 그 의미 외에 한말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우리 민족 의식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네. 말하자면 20세기 초기에 육당 최남선 선생이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 모양이 아니고 한번 네. 호랑이 모양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가 동쪽에 영일만에서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제 그는 우리 지도가 호랑이 모양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호랑이 꼴이라는 네. 그런 인식이 이제 생겼고 음. 그러면서 그 범디미를 한자식으로 표기해서 호미등이 됐고 네. 나중에 이제 지금의 호미곶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호미곶에 대한 지금 자료가 부족하고 또 왜곡된 정보들이 많았다고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하나는 호미등이라는 이 말이 생긴 게 조선 명종 때 남사고라는 풍수지리학자가 처음으로 호미등으로 불렀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뒤져봐도 네. 남사고가 호미등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음. 이건 잘못된 왜곡된 정보거든요. 네네.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네. 그게 어떤 검증도 없이 80년대 어떤 분이 이 부정확한 이런 정보를 책에 기록하고 사람들이 이걸 마구 사실이냐 맞게 퍼나르면서 지금 왜곡된 정보가 이제 됐고요. 네. 또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정보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 만들 때 이 호미곶에 7번이나 다녀갔다 그런 설이 있어요. 네. 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뒤져봐도 김정호 선생이 이곳을 단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음.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검색을 해보면 김정호가 이곳을 몇 번 다녀갔다는 설이 음. 파다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70년대, 60년대 이제 김정호의 노력을 좀 과대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얘기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왜곡된 정보가 많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호미곶에 관한 오해와 진실들 두 가지 살펴봤는데 또 세 번째 장을 보면은 이 충비 단량과 또 집신골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단량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노비였는데 네. 이 단량을 기리는 비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구룡포 성동리에 가면 광남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고 이 서원들에 이 단량의 비석이 있어요. 네.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음, 이제 조선 단종 때 수양대군이 이제 계유정난이라는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영의정 황보인을 죽이고 황보인 그 가족을 다 몰살을 하게 되는데 음. 그때 이 집에 달량이라는 이제 여종이 황보인의 그 어린 손자를 물동이에 이고 물동이에 넣어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처럼 위장해서 집을 빠져나와서 손자를 이제 살렸고, 네. 이 손자를 데리고 나와서는 황보인이 사위가 사는 봉화 닭실마을을 거쳐서 이곳 호미곶 구말리까지 왔다 그래요. 그런 네. 이제 얘기가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게 호미곶면 대보리 서쪽에 있는 집신골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이 손자를 키웠고, 음. 손자가 다 큰 다음에 내가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음. 사정을 고백했고 이제 손자의 후손들이 구룡포 성동리에 세거하게 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문종에서 오랫동안 전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 마을에 지금 성동리에 황보인 선생을 이제 제양하는 광남선이라는 서원이 있고 이 서원 뜰에 이 단량의 충성심을 기리는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세간에 전하고 있는 집신골이 도대체 현재 어디냐, 네. 어디면 그다음에 봉화 닭실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과연 사위 윤당이라는 사람이 과연 살았나? 음. 그
그다음에 이분이 황보인의 사위가 맞나 이런 네. 것들을 제가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게 음.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네, 또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노비의 비석을 세워줬을까 싶은데 정말 그 의리와 충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또 다음으로는 교석초와 마고할미의 신화가 실려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제 호미곶 구만리에 전하고 있는 신화인데요. 이제 아주 먼 옛날에 이 마을에 마고 할머니에게 살았어요. 네. 이 할머니 이제 남편을 만나러 영덕 축산을 이렇게 한 번씩 다녀왔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동해안이 이게 우리 영일만의 쑥 바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빙 돌아서 가니까 엄청 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만리에서 바로 바다를 건너서 영덕 쪽으로 바로 가는 곧장 가로질러 가는 이제 것을 생각하고 그게 이제 바다에다가 큰 돌을 갖고 와서 이제 이렇게 돌다리를 놓는 구상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마고 할머니 워낙 힘이 거대한 장사이기 때문에 치맛자락에 이제 큰 바위돌을 이제 담고 와서 바다에다가 듬성듬성하게 놓고 있었는데 뭐 날이 새버렸어요. 날이 새서 이 다 완성을 못하고 못한 채 그냥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이 구만리 바닷가에는 이게 좋다고만 이 바위가 물속에 잠겨 있는 바위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음. 그걸 암초라 그러는데 우리는 네. 요즘 말로 암초들이 많은 이유가 그 마고 할머니 그때 다리를 놓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 바위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빙금다리를 놓기 위해서 갖다 놓은 돌이기 때문에 이걸 네. 다릿돌이라 그러고 음. 한자로는 교석초, 다리교자, 돌석자, 교석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전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해안가 마을에 이제 만선과 어부들의 안녕이 비는 굿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호미곶 지역에도 전해오는 별신굿이 있다면서요. 네, 이 구만리에 이제 다릿돌 별신굿이라는 음. 별신굿이 전해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구만리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구 할미 이야기 그 교석조 다릿돌을 놓은 마구 할멈을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인식해 왔어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마구 할미를 위한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 제사가 바로 다릿돌 별신굿입니다. 이제 무당들을 불러서 제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신굿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었죠. 네. 이 바다를 긴 이제 상당수 동해안 어촌에서 정기적으로 별신굿을 하고 있는데 이 마고 할미를 위한 굿을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구만리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구만리 다릿돌 별신굿이 좀 이래 민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 생각으로는 이곳에 마구 할미상이라도 하나 세워서 이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관광 자원을 활용하면 어떨까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구만리 다리돈 별신굿 소식이었고 이제 마지막 장에는 보니까 이제 호미곶 등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게 100년이 네.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1907년에 그 다릿돌 교석초가 있는 그 위치에서 일본의 그 수산 강습소, 지금의 동경수산대학교인데 수산 강습소 소속 카이오마루호가 이제 학생들 그 실습하러 이쪽으로 동해안에 왔다가 그곳에서 이제 암초에 걸려서 배가 자초를 해요. 자초를 하고 그 학생과 이제 교관 상당수가 거기서 이제 희생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그 당시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우리 한말 대한제국 정부에 여기에 등대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등대를 세워달라. 이렇게 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1908년에 영국 사람 하딩이라는 사람의 설계를 받아서 이게 등대를 세우게 되죠. 하면 등대를 세우고는 이름을 동해곶 등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지금 호미곶 등대 원래 이름이 이제 동해곶 등대였어요. 네. 그 이 동해곶 등대가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의 장기갑 등대 또 장기곶 등대 요즘은 이제 이곳을 호미곶으로 지명을 바꾸면서 다시 이제 호미곶 등대가 됐죠. 그런데 음. 이제 건립한 지 말하자면 115년이나 됐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그때 세운 등대가 지금 아직도 불을 밝히는 우리나라 대표 등대가 돼 있고요. 네. 경상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00 재작년 2022년에 국제항로협회에서 올해의 등대로 선정한 바 있는 유명한 등대입니다. 네. 네, 이렇게 포항문화원에서 발간한 호미곶 향토지에 네,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향토지가 어떻게 좀 활용됐으면 하고 바라시는지 들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에, 어느 한 곳이 개발되고 발전하려고 하려면은 어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호미곶이 포항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동안 이곳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이 포항관광 1번지 호미곶의 문화 콘텐츠로 많이 활용됐으면 합니다. 네. 네. 호미곶 인문학 공동 저자인 박창훈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